이데일리 증권부 김경은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6일 동안 6거래일이나 쉬어갈 예정이어서요. 사실 이제 쉴 때는 이 몸도 마음도 다 쉬어가면 좋겠지만 워낙에 연휴가 길어서 지금 그 기간에도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점검이 좀 필요한 것들만 좀 간단히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귀성길 주로 하실 텐데 뭐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과 예상치 그리고 그와 관련한 시장의 영향 등인데요. 지금 뭐 워낙 시장을 주도하는 이벤트가 한정적이어서 사실 뭐 요즘 증권가에서도 별다른 뉴스거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I 투자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 두 가지 동력으로 시장이 거의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주식시장에 가장 유익 있게 봐야 될 내용은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어질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이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10월 1일 녹화된 방송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방송이 나가는 날에는 귀성길에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 이 녹화하는 이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예고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10월 1일 새벽부터 이게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해당 내용의 발표 여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 연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9월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간 3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일 9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당 발표와 같이 실업률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고용지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상치는 전월 대비 5만 명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22,000명으로 발표가 돼서 시장에 꽤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이 5월에 상호 관세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이후로 이렇게 고용 둔화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상 한 15만 명대로 신규 고용이 유지되어 왔는데요. 지금 두 자릿수 이하의 고용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 관세 충격을 고용 축소를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치솟지 않네? 그 이유가 이 고용을 줄여서 고용 충격으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물가를 타겟으로 하는 연방준비제도 역시 물가보다는 지금 고용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 9월 한 차례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올해 총 3번, 즉 추가 2회 더 10월과 12월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만일 신규 고용이 5만 명을 상회에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이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후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표가 됐죠. 9월 같은 경우에는 즉 3일 발표될 지표에서는 한 4.3%의 실업률이 예상이 되는데요. 셧다운 이후로 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계조사의 참고 주간이 10월 12일부터 18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휴직 상태를 유지하는 연방 공무원이 1기 때와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셧다운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64만 명이 실업자로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비율로 실업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11월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4.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휴직자들이 보통은 셧다운이 끝나고 난다면 다시 고용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직자들을 영구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이 셧다운 이전에만 하더라도요, 한 80% 후반대였는데 지금 90% 초반으로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3일에는 9월 ISM 서비스 PMI,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반인 그 7일에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역 수지, 그리고 8일에는 그 9월 FOMC 의사록, 그리고 10일에는 9월 연방정부 재정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될 지표로는 그 7일 발표될 무역 수지, 그리고 8일에 발표된 그 의사록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이 연준이 금리, 통화정책,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논의 그리고 판단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인데요. 보통 연준 회의 이후 3주 뒤에 발표가 됩니다. 이 의사록은 단순히 이 회의를 요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고받은 세부 논의 내용과 그리고 시각 차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시장 그리고 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취급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연준 회의에서는 매우 강한 이사들 간의 의견 대립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그 FOMC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그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의견 분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FOMC 의사록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화가 이 유의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사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방 정부 셧다운 효과가 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워낙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립되고 있는 이슈가 그 이민자들에게 헬스케어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에 미칠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트럼프 1기만큼 지금 2기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호 관세라는 굉장히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 발표보다 셧다운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유동성 기조에서 투자자들의 대응 방식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대체로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우상향 곡선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감세 기조로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팽창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는 AI 투자가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굉장히 쏠림이 극도로 치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에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주도주였던 종목들로 관심이 올라갈 수도 있다. 즉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귀성길 이동하시는 분들은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귀성 가시기 바랍니다.